먼저 첫 발표로 김진우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진우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카이스트 기술이전 설명회에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프록스원 중화항체 기반 망막 재생 촉진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막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타겟 질환의 치료제 현황과 문제점,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특징과 장점,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저희의 논문, 특허, 그리고 앞으로 사업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17년 미국 안과 케이지에 나온 자료인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중증 질환들이 우리 일상생활을 가장 심각하게 방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시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된다는 놀라운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시각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으로서 이렇게 눈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뇌에서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고 어떤 기억을 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서 실제 외부 물체를 받아들이는 조직이 바로 망막이라는 눈 안에 존재하는 신경 조직이고요. 이 신경 조직은 손상이 되면 다시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망막 손상을 받은 환자는 대부분 궁극적으로는 시각 상실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시각 상실로 이르는 망막 퇴행성 질환 역시 노령화와 동반돼서 굉장히 큰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약 한 3억 명 가까운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로는 나이 관련 황반퇴행, 이 경우는 망막 내에 신생혈관이 생김으로써 소위 피가 고여서 시력이 손실되는 질환이고요. 이것은 일부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여전히 노화와 관련된 건성 황반퇴행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여전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빈번한 질환은 바로 녹내장이고요. 이 경우는 전 세계 한 1억 명 정도의 환자를 추정하고 있고, 이것은 원인은 망막 신경절 세포라는 시신경을 구성하는 세포가 퇴화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안압을 낮추는 일부 치료제가 효과를 보고 있지만 국내의 대부분의 환자에 해당되는 안압 비연관성 녹내장은 여전히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유전적 또는 선천성 망막 퇴행성 질환으로 일컬어지는 일군의 질환이고요.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질환이 있고 전 세계에 약 15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 타겟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룩스트나라는 소위 첫 번째 유전자 치료제가 바로 FDA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임상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인공망막 기술 또는 세포 이식 기술 등 이렇게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명확한 타겟을 가지는 유전자 타겟을 가지는 질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군의 망막 퇴행성 질환은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인 환자 수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6년에는 약 전 세계적으로 50조 원의 세계 마켓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는 여전히 치료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 다양한 이 질환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망막이 가지고 있는 재생 능력을 촉진하는 접근들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망막 재생이라고 해서 접근되는 방식은 주로 일부의 유전자 치료제나 또는 세포를 직접 이식하는 기술인데, 이 두 개마다 앞쪽은 적용될 수 있는 환자군이 아주 극소수이고 두 번째는 안착률이나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술 모두 다 그리고 좀 침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최소의 침습적인 방법으로 고효율의 망막 재생을 유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망막이 퇴화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망막이라는 이 바스킷이라고 하는데 물이 담긴 것을 우리가 망막 세포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손실이 있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충을 해주면 기능이 유지된다는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은 포유류,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 망막이 재생이 되지 않는 문제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어류나 양서류는 이 망막이 잘 재생이 되고 이 과정은 망막이 손상이 되었을 때 뮬러글리아라고 하는 망막 내 세포가 분열 및 분할을 통해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유류는 이 과정 중에 뮬러글리아가 분열을 못하는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막는 어떤 인자를 제거해 주는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것 중에 저희는 저희 연구를 통해서 프록스1이라고 하는 기존에 잘 알려진 신경줄기세포 분열 억제 인자가 손상을 받은 포유류 망막에서만 축적이 되었고 이것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화항체를 이용하여 이 뮬러글리아로 프록스1이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여 망막 재생을 일부 특히 뮬러글리아의 분열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고효율의 그 중화항체까지 지금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본 기술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포괄적 망막 퇴행성 질환 치료제로 전 세계의 대부분 망막 퇴행성 질환이 궁극적인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과 좀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좀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을 ANTSI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 기술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뮬러글리아의 분열 및 분할을 촉진하는 기술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사용하는 기술은 주로 유전자 치료와 약물 치료인데 모두 다가 안군의 주입을 요구하고 있고 유전자 치료는 장기적 효과를 위해서는 렌티바이러스와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FDA 승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같은 경우도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심해서 바로 임상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프록스1이라는 단백질 자체가 가지는 그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ANTSI의 그 ANT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스1만 제거해주면 ANT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I, 스테디 이니비터만 저희가 점화넥이나 컨택트 렌즈 방식으로 눈에다가 주입을 해주면 이게 신경 분화가 촉진이 되고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퇴화한 세포만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녹내장 같은 경우에 망막 신경절 세포만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고 광수형 세포가 퇴화되는 망막 색소 변성증인 광수형 세포만 보완하고 망막 색소 상피 세포가 퇴화되는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그 세포만 집중적으로 재생을 하는 기술을 완성하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기술과 관련돼서는 이미 해외 5개국 특허 출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PCT 출원을 위한 3개의 저희 고유의 중화항체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항체 생산과 생체 도입체 등을 개발하기 위한 파일럿 실험을 위해서 저희가 외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임상의 적용을 위해서 영장류에서 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저희가 선택적 분화 기술을 완성을 해서 완성된 신경재생 기술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위해서 저희가 창업과 앞으로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이 기술과 관련해서 기존에 낸 논문 그리고 특허입니다. 빨간색이 바로 이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논문과 특허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은 소위 호미오 단백질이라는 일군에 한 200개 정도 존재하는 단백질 종인데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 기술인데 프록스1은 여기에 역시 호미오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프록스1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재생을 방해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중화항체 등을 통해서 억제하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은 오히려 재생을 촉진하는 호미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치료용 단백질 자체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연구에 정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우 교수님 우수한 기술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창에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질문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먼저 질문을 드리면 아주 재미있는 질문 같습니다. 어류 및 양서류의 망막의 기전을 표유류의 망막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우 교수님 혹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어류하고 양서류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대규모 유전자 이제 검색법이 많이 발달이 돼서 최근에 이제 어류, 양서류하고 포유류의 그 망막 손상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상호 비교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경우는 사실 중복이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뮬러 글리아 세포의 분열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차이가 나는 일부의 키 팩터들만 이제 타겟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기술은 그 중에 핵심 인자 하나인 프록스원을 타겟하는 쪽으로 저희는 접근 방식을 잡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질문 같은데요. 퇴화한 세포만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직접적인 그 기술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김진우 교수님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기술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망막 퇴행성 질환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저희가 망막 같은 경우는 뇌나 다른 조직에 비해서 좀 더 간단해서 그 구성하고 있는 특정 세포들의 특성들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분화하고 발달하는 과정 중에 관련된 키 팩터들도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상태고 저희를 비롯해서 여러 연구진들에서 거기에 그 요소건들을 발굴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만드는 조건들을 저희가 좀 옵티마이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되면 좀 그거를 저희가 본 앞쪽에 저희 이제 재생을 촉진하는 초기 단계 분열 촉진 기술에 이제 컴바인해서 저희가 완성된 기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 같습니다. 생산 및 공정 개선 협력 파트너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아마 교수님의 그 기술을 또 사업화하기 위해서 아마 생산하고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협력 파트너가 가져야 될 조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용하는 첫 번째 이제 단계 요소 기술이 바로 항체를 대량 생산해서 이 항체를 순도가 높게 이제 안구에 주입을 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GMP 시설을 갖춘 협력 파트너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협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 신경세포로 분할을 촉진한다든지 또 안착률 높이는 데 관련된 호미오 단백질들은 그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또 이제 시설이나 또 공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이제 좀 노하우를 가지신 기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좀 협력을 해주시면 저희의 기술이 완성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진우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응해 주신 김진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